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7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오마이뉴스 인터넷판에 이대로면 패배 확실한 이재명 반전 위한 세 가지란 분석 기사가 올랐습니다. 필자는 장경환이라는 분인데 이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의 지금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11월 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윤석열 후보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ARS 방법을 활용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전화면접 방법을 활용한 조사에서는 격차가 다소 줄어든다는 것이 특징이지만은 윤석열 지지가 대세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PNR과 KSOI의 이번 주 조사 결과에서는 컨벤션 효과가 강했다고 평가받던 전주에 비해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재명의 위기를 다각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이재명은 윤석열, 홍준표 등 타 후보들에 비하여 유일하게 호감이 비호감보다 높은 후보였습니다. 지난 8월 조사에서도 비호감도가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은 타 후보들에 비해서는 상당한 격차를 두고 낮은 상태를 유지했지만은 10월 말 조사에서는 호감 비호감도가 경쟁 후보였던 윤석열, 홍준표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재명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둘째 요인은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인 4050을 2030과 60대 이상을 규합하여 포위하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7일에서 8일 사이에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은 40대, 50대 남성, 30대, 40대 여성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윤석열에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째 문제점은 정권 교체 여론이 점차 확대되는 점이 불길하다고 했어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정권 연장에 대한 지지율은 30대 초반, 정권 교체 여론은 50대 후반에 달합니다. 이런 경향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됐는데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2020년 12월 첫째 주 조사에서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 응답이 역전된 이후 계속 정권 교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불길하다 이거죠. 그 격차가 가장 컸던 것은 지난 4월 재보선 직후 21%포인트였는데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후를 보면은 24%포인트까지 되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한국 이른바 진보진영의 중심적인 언론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위기의식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기사, 이대로면 패배 확실한 이재명, 반전 위한 세 가지라는 장경환 씨라는 분이 쓴 이 기사는 이재명 민주당 반전도 쉽지 않다고 했어요. 4월 재보선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의 재보선 승리는 정부 여당의 무능과 오만에 대한 심판일 뿐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 상승으로 보기 어려웠고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은 식상한 과거 세력, 꼰대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야당의 그런 이미지는 점차 사라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국민의힘 쇄신이 나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경우 후보 자질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정치 신인 이미지 등 야당의 기존 구태 이미지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오마이뉴스 기사의 분석입니다. 이 기사는 당분간 윤석열의 우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 필자는 컨벤션 효과의 덕도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민주당의 경쟁력 약화, 윤석열 국민의힘의 문제점 희석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실언은 이제 익숙해진 탓인지 지지율에 별 영향이 없고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문제 역시 심각하긴 하나 윤석열에 대한 계속 지지 의향 여론이 70에서 80% 수준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바꿀 정도의 사안으로 보지 않는 듯한 분위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또 이제 국민의힘 측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윤석열의 입은 최대한 봉인할 것이고 페이스북을 통해 정제된 메시지를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발표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토론은 최대한 피하면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말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킬 것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는 반전이 쉽지 않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인데 반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는 챙겨야 한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여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음에도 위기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부동산 등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정권 교체 욕구가 큰데도 야당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재명이 문 정부에 대한 귀책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재명의 정책 등 상품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재명의 인물 경쟁력이 상대 후보를 압도한다는 점을 들어서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렸는데 오마이뉴스 기자는 이런 인식은 민주당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판단들이 만성화되어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이 극심함에도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자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장동 사건을 털어버려야 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 이물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강조 부각시키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은 이재명 책임론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이른바 고발사주 논란에 대한 윤석열의 책임보다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책임이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대장동의 늪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설명하지 말고 반박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끼리를 보지 말라고 언급할수록 코끼리만 생각하게 될 뿐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셋째, 무리수 정책과 실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재명은 트레이드마크였던 보편복지 기본소득을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만 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 여론은 50%에 달했는데 최근에는 30%로 떨어졌다. 정책도 정책이지만은 실언은 더 큰 문제다. 과거 1일 1실언으로 비판받았던 윤석열의 행동을 그대로 이재명이 답습하여 민주당 버전의 1일 1실언이 펼쳐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진보진영, 좌파진영의 위기의식이 상당히 깊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지금 문재인을 2017년에 찍었던 사람 중에서 계속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은 47%, 한 30%는 윤석열 지지로 돌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도미노 현상이 호남 지역에서 일어나면은 아마 격차는 지금 한 12%, 15%에서 20%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복원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